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가 왜 나쁩니까? 왜 치즈를 못 먹습니까? 더더군다나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항상 치즈가 sob안에 있고 또 그렇게 먹고 특히 점심 때는 치즈 없는 식사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치즈에 대해서 무척 알고 싶으셔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186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5년쯤 됩니다. 그때 E.G. 화이트께서는 기록하기를 치즈는 전혀 위장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하셨고, 그거보다 또 한참 후에 1905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입니다.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치즈는 한층 더 해롭다. 무엇보다 빵에다 버터를 발라먹는 것이 해롭다고 말씀하시면서 치즈는 한층 더 해롭다. 치즈는 전혀 음식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치료봉사 275페이지에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일까요? 왜 치즈는 음식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까? 왜 먹어서는 안 됩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은 꽤 그래도 어수룩한 면이 있던 시절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속에 개미겨 다니는 것까지 다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의 검사 모든 기구가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음식물의 성분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성분은 왜 우리 몸에 왜 해로운지 아주 쪽집게로 찝어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치즈를 넣고 이야기를 하면은 몇 시간도 짧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 꼭 중요한 것만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은 어두움을 보고 밝은 낯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손등을 보면 손바닥이 있는 것과 모든 양면성이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를 아시면 열을 터득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오늘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치즈는 이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그 효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넣어서 엉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치즈의 형태로 엉깁니다. 이 중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치즈의 과정을 겪으면서 단백질은 발효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백질이 발효할 때, 다시 바꿔 말하면 부패할 때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생깁니다. 이 화학물질 중에서 에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민의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종류 대표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 잘 소화를 시키셔도 여러분은 왜 치즈는 위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음식물로서는 적합지 아니한 것을 충분히 아시게 되십니다. 우선 이 아민 중에서 3가지만 오늘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첫째 것이 타이라민입니다. 이 타이라민은 우리 전치두뇌, 요 이마 속에 있는 이 전치두뇌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이 전치두뇌의 기능 장애는 정신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 타이라민이 뭔데요? 단백질을 발효시킬 때에 생기는 독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해로운가? 이 치즈에 있는 이 타이라민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자율신경의 말초를 자극하여 노아에피네프린을 분비시킵니다. 이 노아에피네프린이 자율신경에서 분비되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모든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것을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몸의 초인종이라고 할까요? 워닝. 예, 그런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실상 없는데 이 음식물에 있는 타이라민, 치즈에 있는 타이라민이 들어가서 우리 자율신경을 흥분시켜서 노아에피네프린을 분비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에피네프린은 굉장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서 아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노아에피네프린은 첫째로 우리의 정신을 아주 또렷또렷하게 각성시켜주는 일을 첫째로 합니다. 왜? 지금 위험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려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나, 여러분 좀 오늘 꼭 내가 왜 정신 혼란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 시험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뭐가 분비할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하죠? 그러면은 눈은 아주 동그래지고 정신은 아주 또렷또렷해지는데 영 시험 성적은 기대한 것만큼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정신, 특히 이 전치 두뇌 신경작용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 타이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율신경 말초를 흥분시켜서 노아에피네프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했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학문을 습득하는 일, 아주 이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화학적인 분석적이고 분별해야 하는 학문이라든가 또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모두 하는 것처럼 창조적인 사고를 요하는 학문을 배우는데 필요한 아주 섬세하고도 정신 집중을 해야 하는 배우는 일에 방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치 두뇌의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뿐만 아니라요, 이 배운 것이 정확히 적절할 때 기억이 나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닥터 가이톤이라는 분은 지적하기를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이 두뇌의 혈액순환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감소되면은 기능에 장애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타이라민이 일으킨 가짜 스트레스에서도 진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뇌의 기능을 퇴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타이라민이 거짓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왜 실제 스트레스가 없는데 뇌 세포를 혼돈시킨 사실 때문에 이 타이라민의 거짓 신경 전달 물질은 마치 뇌가 보낸 신경 전달 물질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타이라민은 우리의 전치 두뇌의 기능을 속이며 혼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치 두뇌의 기능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신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스키즈프레니아, 정신분열증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온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저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타이라민은 편두통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립타민. 이 트립타민은 또 다른 독성 물질로서 뇌의 송신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는 뇌의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뇌의 송신은 이 척추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뇌신경에 적재적소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 명령을 하달하는 송신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송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특별히 작용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Mind altering effect. 마음을 바꾸는 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트립타민은 악몽, nightmare, 아이들이 악몽하고 잠꼬대하고 가위 눌리고 하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있다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환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이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보고, 그러니까 비주얼 하루치네이션 하면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받아들이는 환각이고, 들리는 소리가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듣는데 그 사람 혼자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하루치네이션이라고 해서 들리는 것이 없는데 듣는 것처럼 혼돈하는 것입니다. 이 환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에 LSD라는 환각제가 있습니다. 또 사일로사이빈이라는 멕시코산 버섯에서 얻어내는 마치 LSD와 비슷한 환각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것이라고 구분을 지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숙성된 치즈에 있는 독성 물질인 트립타민입니다. 이것이 이 숙성된 치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선, 소시지에도 대단히 많이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아니면 놀랄 만한 것은요, 이러한 그 트립타민이 있는 곳에는 타이라민도 또 있는 거 있죠. 가정에서 키운 달걀 살에 많은 세균이 감염되었을 때 냉장고에 살짝 넣었다 해도 그 감염은 계속 달걀 그 살, 단백질을 부패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패가 된 듯한 이 닭고기에서 트립타민의 독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닐 네들리의 Prove Positive라는 책자 275페이지에서 제가 채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러니까는 이 독성 물질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이 독성 물질이, 여러분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저는 이렇게 섬세하게 저 자신이 치즈에 대해 알기 위하여 시간을 배려해서 공부할 만큼 그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주를 거쳐서 조금씩 차분차분히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이 참 놀라고, 왜 그렇게 한마디로 둔탁하게 위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음식물로서는 절대로 적당치 않다, 이렇게 말해 놓으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트라이메틸아민. 이거는 어디서 생기는 독성이냐 하면은 생선이 살짝 물이 갔을 때, 그리고 해물이 살짝 물이 갔을 때, 요즘처럼 이렇게 슈퍼마켓을 통해서 오고 얼음과 냉동 시설을 통해서 바다에서 금방 잡은 것을 우리가 먹어도 해로운데, 그것이 이렇게 여러 시간 여러 날 운송을 거쳐서 컨슈머 잡수시는 분의 손에 왔을 때는 살짝 물이 갔다. 이거는 대단히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독성 물질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트립타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아주 환각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암 물질까지 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치즈를 숙성시킬 때에 거기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있죠. 왜? 우유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변하나? 거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변하나? 콜레스테롤이 산화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여러분, 산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들어서 좀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 건강에 위험한 치매를 주는 물질입니다. 이 산화 콜레스테롤은 왜 해로우냐?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얼마나 신속하게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느냐 하면 그냥 콜레스테롤도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데 기여하지만,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은 지 24시간 안에 동맥경화증을 완전히 일으켜서 혈액순환하는 길을 막아주게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는 대단히 해롭고 고혈압에도 해롭습니다. 어디에 이런 산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까?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성숙시킨 치즈에 가장 많이 있고, 돼지 기름 라드에 있고, 팬케이크 믹스, 이미 팬케이크를 하기 위해서 다 ready to mix, 그냥 물만 타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준비된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파우더드 에그, 이 가루 계란이 마켓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있고, 커스터드, 미국 사람들이 후식으로 대단히 좋아하는 거기에 있고, 한 종류의 유아 우유에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발견되어 있고, 아이스크림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느냐면, 저도 어렸을 때는 계란찌개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계란찌개? 물을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깨소금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고 소금 조금 넣고 물을 넣고 막 거품이 나도록 막 젖은 다음에 얼른 지금 스팀이 올라와 있는 냄비에다가 넣어서 더블 보일, 그러니까 중탕을 하는 그 스팀을 해서 익히면은 막 위로 푹 올라왔다가 식으면은 푹 가라앉는데, 아침으로는 얼마나 하들하들하고 따끈따끈하고 맛이 있는지요. 여기에 산화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은데, 이런 산화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얼마 후에 동맥경화증이 온다고요? 24시간 내로. 네. 그러니까는 육식을 하는 고기점에 있는 문제가 그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아니고, 또 포화 지방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와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산화 콜레스테롤이 일으킨 동맥경화증으로 말미암아 무슨 합병증이 옵니까?
중풍이 오죠. 또 심장마비가 오죠. 요즘은요, 중풍이 그렇게 뭐 팔다리가 그냥 싹 해서 몸 좀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보다는 머리 안에 아주 마이크로시비에 아주 조그만큼씩하게 깨알만큼씩하게 막혀서 거기에 해당하는 뇌세포들이 죽고 해가지고 MRI를 하면은 그 금음날 하늘을 치다보면은 막 별이 총총하죠. MRI에서 우리의 뇌에 그 적은 중풍이 뇌에 많이 뇌세포를 죽인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치즈 하나만 봐도요 엄청나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 성숙된 숙성시킨 치즈에 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암 유발 물질이 이 치즈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요. 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유를 엉기게 만드는 것은 렌넷이라는 이거는 그 새끼 짐승의 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넣어서 우유의 단백질을 엉기게 만드는 것이 치즈를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마치 우리가 콩우유를 만들어서 콩우유에 순을 집어넣어서 엉기게 만든 다음에 두부를 만드는 거와 비슷한 현상이죠. 그러면 이 렌넷이라는 이 엉기게 만드는 효소는 어디서 뽑느냐? 송아지, 새끼양, 새끼염소, 새끼 돼지의 위 점막에서 얻습니다. 이 새끼 동물의 위 전체를 블렌더에다 넣고 곱게 갈아서 우유에다가 집어넣고 슬슬 젓으면은 우유가 엉깁니다. 이래서 대충 이렇게 모아서 순두부처럼 만든 것이 카테지 치즈며 또 크림 치즈입니다. 그러니까 숙성시키지는 아직 않은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숙성시켜서 발효시키고 부패시키는 데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프레쉬한 치즈니까 괜찮겠네요. 글쎄요. 괜찮을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감염되어 있지 않고 또 기생충도 감염되어 있지 않고 바이러스도 감염되어 있지 않다면 다행히도 괜찮을까요? 그렇겠죠. 하지만 오늘날 그 행운은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동물계에 질병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동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물의 질병이 얼마나 급증하는지 따라서 그 동물을 사람의 식용으로 사용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병이 오고 있음을 학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치즈를 숙성시킬 때 생기는 아민이 있습니다. 이 아민은 우리 위에서 질산염을 만나면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질산염은 어떻게 해서 우리 위에 들어오는가? 아민은 치즈로 인해서 들어오지만 질산염은 일종의 방부제입니다. 주로 소시지나 살라미나 발로니 같은 차가운 점심 샌드위치에 싸는 고기를 썩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점심에 이런 콜드 미트 이런 소시지나 살라미나 발로니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윗속에서 바로 이 질산염은 쉽게 얻어지고 아민은 쉽게 만나서 나이트로스 아민을 만들어서 발암물질, 이거는 모든 소화기 계통에 암을 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에 보고되는 바에 의하면은요, 고기보다도
우유나 계란에 백혈병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치즈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맥경화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이 숙성된 치즈에는 지방이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숙성된 치즈의 지방은 한 20 내지 60%, 뚝 끊어서 말하면 절반 이상이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100g당 60 내지 80mg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200이 200mg이 넘으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치즈에 콜레스테롤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도 산화 콜레스테롤. 고혈압에는요, 이 치즈의 염분의 함량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독성 물질인 아민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노아에피네프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혈압을 올릴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독성 성분인 아민과 염분이 많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비만증에는 지방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으니까 자연히 과식을 하게 되고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소화력이 약하신 분이나 소화불량증이 있으신 분, 또 소화기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소화시키기가 대단히 힘든 농축되어 있는 음식이 치즈입니다. 얼만큼 힘드냐 하면은 어린아이나 노인은 물론 소화 못 시키고요. 장정도 이 옥에 밖에서 컨스트럭션, 이 건축업이나 시빌 엔지니어링이나 이렇게 밖에서 아주 힘찬 일을 하는 장정도 소화를 시키기가 힘들 정도로 힘든 것이 치즈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또 신장이 약하거나 신부전증에 시작됐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분은 단백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 걸름대를 막히게 만드니까 안 되고요. 간, 리버, 간 질환이 있으신 분은요, 단백질의 함량도 높고 독성 물질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쁜 것은 독성 물질 중에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은 두뇌를 잘 명석하게 보존해야 되니까 안 되고, 마음이 불안처조하신 분은 안정된 마음을 가져야 하니까 안 되고, 높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래서 안 되고, 온전한 마음, 맑은 정신, 민감한 영성을 기대하시는 분은 그래서 치즈는 안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피자는 3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로 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즈가 없는 피자는 없고요. 페팔로니 소세지 돼지고기가 없는 피자가 없고, 피자의 그 크러스트 껍질은 정제된 흰 밀가루,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피자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의 음식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